(2026년 8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 후 이재명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크나큰 덫에 걸렸습니다. 네. 지금 많은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싫어하죠. 사법부 개혁한다고 법을 만들고 자기 유죄 때렸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죠. 그래서 대법관 임명할 때 지금까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상의를 해왔습니다. 나랑 상의하지 말고 내 밑에 있는 민정수석하고 상의해. 이런 개념으로 대했던 겁니다. 조희대를 안 만나줬죠. 그러니까 법대로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사법부에서 자기 유죄 때리면은 그대로 깜빵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 내놓고. 무지무지하게 미워. 이재명 독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번에 이제 민주당 독재가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딱 하나 꼽으라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하나 더 꼽으라면 국방부입니다. 하나 더 꼽으라면 세금 걷는 부서. 그 정도면 돼요. 근데 이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냥 재판하는 부서를 별도의 정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 주권자를 누구로 볼 거냐? 군주로 볼 거냐 해서 아니다. 국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도 하나의 정부로 보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상권 분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권 분립의 이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국회에서는 자기네가 주권자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사법부도 무릎 꿇어, 행정부는 이재명이 자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법부 무릎 꿇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수장 너 민정수석하고 상의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가냐고요? 이재명 정권은 지금 안인방 중에 홍두깨라 그럴까? 뒤통수로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격입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씨 이랬다며. 조희대는요, 저보다 3년쯤 선배 되겠네요. 조희대하고 추미애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고등학교로 따지면. 두 사람 다 모두 옛날 시험 보던 시절에 경북고등학교, 경북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하고 한양대를 갔죠. 그러니까 77학번쯤 될 겁니다. 77학번. 지금 김민석이는요, 서울대 82학번입니다. 자기보다 5년 선배한테 조희대 씨? 건방에 하늘을 찌른 건데, 이거는 그만큼 이재명의 분노가 치솟았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이재명 정권은 붕괴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김민석 씨가 조희대 하고 부를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건 뭘 불을 지르고 싶은 건가? 지금 우리법연구회인가 해갖고 법원에 이상한 조직들 있죠. 국제법연구회 이름 바꿨다가 하는 사법부에 숨어있는 좌익 판사들이 총 걸기해서 조희대 사퇴하라 라는 사법파동을 일으키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은 모든 사법관이 바라는 바인데 그걸 침해한 게 이재명이거든. 진짜 이번에 이 판사들이 일어난다면 그 자들은 어용 판사입니다. 어용 판사. 저도 그래서 이 어용 판사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 법관들이 전국 법관회의를 열고 또 그들이 무슨 사법파동을 일으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현재의 대통령 민정수석은요, 저도 하도 많이 바뀌고 요즘은 그게 그거 같아서 자세히 안 봐서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의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인데요. 한찬식 씨입니다. 한찬식 씨. 지난 6월 21일 봉욱 씨가 사퇴하면서 후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지금이 8월 19일, 한 2달 지났죠. 이 2달 사이에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한창식 씨는 지금 중수청 만들고 공소청 10월 2일 날 둘이 출범하죠. 이거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죠. 이거 해갖고 이재명 독재를 확고히 굳혀주는데 큰 기여를 해야 되죠. 중수청은 사실은 행정안전부 산하입니다. 경찰 기구죠. 근데 경찰하고 검찰을 다 민정수석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지낸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제 금방 왔으니까 뭐 대통령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이대하고 이재명의 갈등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죠.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이재명,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3심을 대통령 선거 있기 직전 조이대 씨가 이끄는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원심 파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했다. 그런 걸 판단해주고 형량은 고등법원이 결정하라 라고 해줬는데 고등법원이 이 재판을 무기연기함으로 해서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한 방을 먹은 적이 있었죠. 조이대한테. 근데 이 조이대 씨가 자기 혼자 주장해서 이재명 유죄다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법관 중에는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대법관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 의견 다수결로 했는데 이재명 유죄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감정이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그런 법, 그 다음에 헌법에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다시 한번 헌재에 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 또 법을 왜곡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집어넣는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하고 조이대 대법원은 반대했는데 이거를 올해 3월 사법개혁 3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죠. 그래서 대법관 수는 우선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등등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유죄라고 판단해 줬는데 그래서 그 무력하게 해서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참 재밌는 게 조이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2명의 대법관이에요. 제청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사람이 손봉기 씨예요. 손봉기 씨는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향판입니다. 향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경상도 사람이야, 내가 전라도 사람이야, 그럼 난 그 지역에서 주로 있을게, 전국에 왔다 갔다 안 할게, 이렇게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은 부산에서 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경상도 쪽에 주로 있었죠. 향판들은 중앙부대를 좀 멀리해서 정치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의외로 뭔지 이 평판이 좋았는지 뭐가 있었는지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은 됐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한테 채청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가 누구를 대체하는가 하면은 노태학이든 노태학. 이 노태학이라고 하는 대법관 이 집은요 형제가 다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 형도 행정고시 해갖고 뭐 그랬습니다. 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참 일을 많이 저질렀죠. 선거관리위원장 하면서 지금 개판이 돼 있는 거고 자기 마누라 데리고 해외여행 맘대로 갔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임기가 지난 3월에 끝났어요. 노태학이. 노태학 후임을 누구로 하느냐 해서 추천이 됐는데 노태학 후보로 몇 사람이 올라왔는데 쭉 자료를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조이대 씨가 특별히 이 사람을 좋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쭉 보는 과정에서 뭐 각자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뭐 그건 상세하게 밝힐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태학 후보로 된 거고 또 한 사람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데 이 양반은 이번 9월에 나가나? 그 사람 후임으로 정한 거는 뭐 큰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노태학이는 한참 전에 나갔잖아요. 3월달에 그만뒀으니까 참 문제 많죠. 그죠, 그 사람. 그래서 이 양반을 해놓고 나서 이게 이쪽에서 검토해서 실무자끼리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대등한 정부잖아요. 입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 그러면은 대등하게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민정수석 교체하는 문제 또 신임 민정수석이 오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민정수석하고 조이대를 상대시킨 거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조이대에 대해서. 근데 조이대 씨도요. 윤석열 대통령 때 대법원장에 임명됐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권력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법원에서 물러나와가지고 성균관대학에서 무슨 뭐 교수인가 뭐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뭐 어쩌고 하니까 고사하다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별로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법관을 오래 했으니 꼼꼼한 건 있겠지.
그 결론은 뭐냐? 자, 이거 민정수석하고 하라 그래. 지금 노경필 씨가 법원에서 모든 행정 문제를 다루는 살림을 다룬 법원 행정처장인데 지금 민정수석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민정수석한테 서면을 내라고 했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법원을 짓밟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딱 서면을 하는데 대통령한테 제청을 한 거죠.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반 공무원들 징계 받은 거 공개하라. 그럼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들 통상교섭본부장 갑자기 직무 면직해 시켰잖아요. 농림부 차관도 한 적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 막 지금 군기 잡고 있잖아요. 사법부도 지금 장악하려고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나한테 다뤄오지 말고 내 쫄따구랑 얘기해. 이런 식이잖아요. 거기다 제출해. 근데 헌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헌법에는요. 대통령이 한테 대법원장이 제청하라고 돼 있지 민정수석한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왜 임명하느냐? 지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대한민국이 임명을 주는 거예요. 국가 원수, 대한민국을 대신한 게 원수니까, 국가 원수니까 대통령이 주는 거지, 대통령이 사법부를 지배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줘도 되는데, 대법원장은 국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는 것 뿐이고, 사실은 사법부한테 인사권이 다 있는 겁니다. 제청의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못 주는 걸로 지금까지 되고 있어. 지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까. 이거 사실은 이재명은 마음에 안 들면 이번에 방방 뜨지 말고 자기네가 지금 국회에 다수니까 거기서 동의 안 하면 돼. 국무총리도 동의 안 하면은 못 임명하듯이 대법관도 동의 안 하면 됩니다. 거기서 막으면 돼. 못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끄러워지겠지.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골탕 먹이거나 뭐 애 먹이거나 아니 3월 달에 나간 배태학 후임 정하는 게 이렇게 벌써 8월까지 끈 거는 여러 가지 애를 먹였다는 게 뻔하잖아요. 아니 저는 뭐 신문사 직장 생활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능력 없는 자들이 보게 되면 자기 인사권 쥐고 있다고 다시 해오라고 해서 군기 잡는 거 많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보면 늘 그렇잖아요. 말 맞습니다. 그래서 애 먹이는 거죠. 그 짓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우리는 민정수석하고 거기서도 뭐 서면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래 그럼 뭐 서면으로 딱 제청. 그 외에는 대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했잖아. 근데 왜 방방 떠? 왜 김민석에는 조희대 씨하고 방방 떠? 자, 이제 국제법연구회의 경력이 있는 법원의 좌익, 좌파, 어용 판사들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어쩌자는 건지.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이재명 따까리가 돼야 된다는 건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난번에도 따까리지 다 비슷하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죠. 이재명 독재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은 국회에서 동의안 처리할 때 부동의 해줘갖고 그럼 법대로 한 거니까 헌법대로 한 건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조희대도 그건 알고 한 거잖아. 그렇게 해. 하게 되면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서 이재명을 다시 보겠죠. 또는 정청래계가 이건 아니지 하고 반대로 가게 되면 통과가 되면 이재명은 탄핵 위기로 몰릴 겁니다.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죽느냐 사느냐 몰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